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 건국의 진실, 그리고 진정한 건국자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신비로운 고조선, 강력했던 백제, 아니면 한반도를 통일한 신라. 과연 어떤 나라가 한국의 기틀을 마련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역사의 시작을 단군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했다는 전설적인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웅장한 서사시와 전설로 가득한 고조선은 흥미롭지만 사실 그 실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조선의 존재와 규모에 대해서는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기록들은 대부분 전설과 설화에 의존하고 있어 고조선의 영토, 규모, 그리고 실제 영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조선을 작은 부족 연맹 정도로 추정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강력한 제국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고조선 연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고조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형이며 새로운 발견과 연구를 통해서만 더욱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전설이 아닌 고조선의 실체에 대한 탐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강력한 세 나라 중 하나인 백제는 눈부신 문화적 성취와 상당한 군사력으로 유명합니다. 비옥한 충청 지역에 수도를 세운 백제는 뛰어난 금속 가공 기술과 특히 불교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름다운 금동대불과 화려한 칠지도 등 백제의 유물들은 그들의 예술적 감각과 기술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백제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라와 고구려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 결국 7세기에 멸망하고 말았죠. 백제의 찬란했던 문화와 기술력은 한국 문화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지만 과연 백제가 현대 한국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백제의 멸망은 그들의 기여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한국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백제의 유산은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통일 국가 건설이라는 측면에서는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통일한 신라는 한국의 역사적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랜 기간 백제와 고구려와의 격렬한 전쟁 끝에 신라는 668년에 한반도를 통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통일은 한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신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대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통일은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동반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신라의 통일이 고조선이나 백제의 직접적인 계승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통합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신라의 통일은 단순히 영토 확장을 넘어 새로운 국가의 틀을 세운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그 과정은 고려해야 할 복잡한 측면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라의 통일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건국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진정한 건국자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쉬운 답은 없습니다. 고조선,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는 각각 한국 역사와 문화 형성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고조선은 신화적인 기원을, 백제는 찬란한 문화와 군사력을, 그리고 신라는 통일이라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단일한 건국자를 찾기보다는 한국의 국가 형성 과정을 장구하고 복잡한 역사적 과정으로 다양한 기원과 계승의 복합체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한 명의 영웅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의 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정체성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중요한 세 왕조, 고조선, 백제, 신라의 건국과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영웅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의 한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이죠. 지난 시간 고조선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죠. 단군항검의 건국신화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여 역사적 사실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조선을 단순한 부족 연맹체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광활한 영토를 지닌 강력한 국가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고조선 유적 발굴의 부족과 기록의 부정확성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고조선이 우리 역사의 뿌리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후 왕조들에게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고조선의 철기 문화는 후대 국가들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기 기술의 발전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군사력 강화로 이어져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삼국시대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제는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웅진과 사비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백제는 뛰어난 예술과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화려한 금속공예와 정교한 토기, 그리고 불교 문화의 발전은 백제의 높은 문화 수준을 보여줍니다. 백제는 또한 해상 무역을 통해 중국, 일본 등과 활발한 교류를 했으며 이를 통해 선진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여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신라와 고구려의 끊임없는 압력에 시달리며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백제의 멸망은 삼국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지만 그들의 문화적 유산은 오늘날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제의 금동 대양로와 같은 유물은 백제의 예술적 감각과 기술력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오늘날 한국의 기틀을 마련한 국가입니다. 장기간의 전쟁 끝에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한반도를 통일한 신라는 통일 신라시대를 거치면서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구축하고 불교를 국교로 삼아 사회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신라의 통일은 단순히 영토의 확장을 넘어 한반도의 안정적인 정치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하지만 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적 혼란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신라의 통일은 한반도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고통을 수반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통일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건국은 단 한 명의 영웅이나 단일한 왕조의 업적이 아닌 수많은 세대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여러 왕조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고조선의 신화적 기원, 백제의 찬란한 문화, 신라의 통일은 모두 한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오늘날 한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역사적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한국의 역사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중요한 새 왕조, 고조선, 백제, 신라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한국 건국의 주역일까요? 단순히 한 사람, 한 왕조를 꼽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면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는 단군항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고조선의 실체와 규모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사료 부족은 고조선 연구의 가장 큰 난관입니다. 단군 신화는 신화일 뿐이고 고고학적 증거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조선의 영토, 사회구조, 실질적인 통치 능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조선을 단순한 부족 연맹으로 보기도 하고 반면에 광활한 영토를 지배한 강력한 국가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최근 발굴되는 유물들과 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논쟁에 새로운 해석을 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조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는 드물지만 그 영향력과 실체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다양한 시각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고조선을 한국 건국의 시작점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백제는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뛰어난 해양력과 활발한 국제 교류를 바탕으로 문화적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불교 미술과 공예 분야에서 백제의 업적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제는 한반도 전역을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신라와 고구려의 끊임없는 압력 속에서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백제의 멸망은 안타까운 역사의 한 페이지지만 백제의 문화유산은 오늘날 한국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강력한 국력과 독자적인 문화적 성취는 한국 역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한국 건국의 핵심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국가로 현대 한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삼국 통일 이후 신라는 통일 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통일 과정은 많은 희생을 수반했습니다. 또한 통일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신라의 통일은 한국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지만 그 이전의 고조선과 백제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조선과 백제의 문화와 제도가 신라 통일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한국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단순히 신라의 통일만으로 한국 건국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한국 건국자라는 질문에는 단 하나의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조선, 백제, 신라, 이 세 왕조는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조건 속에서 번영과 몰락을 거듭하며 한국 역사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역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왕조의 성공이나 실패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각 왕조의 특징과 그들이 남긴 유산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 역사는 단순한 선형적 발전 과정이 아닌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각 왕조의 역할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 역사 이해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한국 건국의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왕검의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까지 과연 누가 진정한 건국자일까요? 지난 시간 고조선의 신화적 기원과 그 실체에 대한 의문을 던져보았는데요. 오늘은 백제와 신라의 역할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영토 확장이나 통일만으로 건국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백제는 웅진과 사비를 중심으로 번영했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화려한 금속공예와 독특한 불교 문화는 백제의 찬란한 문화적 성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구려와 신라의 끊임없는 압력 속에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백제의 멸망은 단순히 군사적 패배를 넘어 한반도의 정치 지형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는 단순히 멸망한 국가로만 기억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백제는 그들의 독자적인 문화와 정치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는 후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백제의 불교 문화는 신라의 불교 수용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는 통일 신라의 문화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백제는 단순히 건국자의 후보가 아닌 한국 문화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국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백제의 유물과 유적은 그들의 문화적 위상을 증명하는 훌륭한 증거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백제의 숨겨진 역사를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예술은 고구려나 신라와는 또 다른 독자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국가로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업적 뒤에는 수많은 전쟁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은 신라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한반도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신라의 통일은 한반도를 하나로 묶었지만 그 통합 과정은 강압적이고 배타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일 신라는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확립하고 삼국시대의 분열된 시대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도 신라 내부의 권력 투쟁은 계속되었고, 결국 신라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신라의 통일은 한국의 역사적 기틀을 마련했지만 단순히 통일이라는 결과만으로 건국을 정의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건국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영토의 통일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의 형성, 그리고 사회적 안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군한검의 고조선, 백제, 신라 중 어느 하나를 단독으로 한국 건국의 주역으로 지목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왕조는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조건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고 그들의 업적과 한계는 서로 얽히고 설켜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합적인 역사적 과정을 통해 한국이라는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고조선의 신화는 우리에게 뿌리를 심어주었고 백제는 문화적 기틀을 세웠으며 신라는 정치적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이 세 왕조의 역사적 유산은 모두 현재 한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단일한 건국자를 찾기보다는 이들 세 왕조의 상호작용과 계승,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한국의 역사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한국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사 채널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조선, 백제, 신라 세 왕조의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죠. 누가 진정한 한국 건국의 주역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쉽게 답하기 어려운 흥미로운 숙제입니다. 단순히 한 왕조를 선택하기보다는 이 세 왕조가 한국 역사의 뿌리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조선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군 신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조선의 영토 범위조차도 학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만주 지역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제국이었다는 주장도 있고 한반도 북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소규모 국가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조선이 한반도 초기 국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고조선은 후대 국가들에게 제도, 문화 등 다양한 면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고조선의 사회 구조나 통치 방식이 후대 삼국시대의 여러 왕국들에게 계승되었을 수 있다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인지해야 합니다. 더 많은 연구와 발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백제는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강력한 왕국 중 하나였습니다. 뛰어난 해상력을 바탕으로 중국, 일본 등과 활발한 교류를 펼쳤고 금속공예, 불교 미술 등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백제의 문화는 매우 독창적이고 세련되었으며 이후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불교의 수용과 발전에 있어 백제의 기여는 매우 컸습니다. 백제의 금동대불이나 석탑 등은 당시 높은 수준의 예술적 감각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의 압력에 밀려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백제의 멸망은 삼국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지만 동시에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상실하게 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백제의 문화적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삼국 통일을 이룩한 국가입니다. 신라는 장기간에 걸친 전쟁 끝에 고구려와 백제를 정복하고 한반도를 통일했습니다. 통일신라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 질서를 안정시켰습니다. 신라의 통일은 한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통일을 통해 한반도는 하나의 정치 체제 아래 통합되었고 이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기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일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통일 이후에도 사회 내부의 갈등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신라의 통일이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완벽한 통합이었는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신라의 통치 방식이 모든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조선, 백제, 신라 중 어느 하나를 단독으로 한국 건국의 주역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왕조는 각자의 시대적 상황과 특성에 맞춰 독특한 문화와 제도를 발전시켰고 그 모든 것이 오늘날 한국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고조선은 신화와 전설 속에서 한국 역사의 시원을 보여주고, 백제는 독창적인 문화와 뛰어난 기술력으로 빛나는 업적을 남겼으며, 신라는 한반도를 통일하고 통합된 사회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세 왕조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한국의 정체성과 역사의 깊이를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한국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 건국의 진정한 주역은 누구인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백제, 신라. 세 왕조의 역사를 깊이 파고들어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는 시간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힘이 납니다. 지난 시간 고조선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죠. 단군 신화에 기록된 고조선은 과연 실존했던 나라일까요? 아니면 신화적 허구일까요? 현재까지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들은 부족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은 고조선의 존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황해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청동기 유물들은 고조선에 발달된 청동기 문화를 짐작케 하며 일부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고조선의 영토가 상당히 넓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조선의 정확한 규모와 영향력을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설과 역사 기록의 경계에서 고조선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백제는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강력한 왕국 중 하나였습니다. 옹진과 사비를 중심으로 번영을 누렸던 백제는 뛰어난 문화와 예술을 꽃피웠습니다. 특히 불교 문화의 발전은 눈부셨고 찡차완 금속공예와 아름다운 토기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감탄을 자아냅니다. 백제의 강력한 해상력은 동아시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쳤고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와 신라의 끊임없는 압박 속의 백제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백제의 멸망은 단순히 한 왕국의 몰락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정세의 격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강력한 해상력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졌던 백제가 한국 역사의 큰 축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한국 국가의 건국으로 직접 연결된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라는 삼국 통일을 이룩한 국가로서 현재 한국의 영토와 국가 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왕국임은 분명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고구려와 백제와의 전쟁 끝에 통일을 달성한 신라는 통일신라 시대를 거치면서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구축하고 불교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며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희생과 후대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은 신라의 통일이 단순히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통일 이후 신라의 사회는 새로운 도전과 갈등에 직면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의 기틀이 다져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의 통일은 한국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그것이 고조선이나 백제로부터 이어지는 직접적인 계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건국의 진정한 주역을 단 하나의 왕조로 꼽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조선, 백제, 신라 모두 각자의 시대에 걸맞는 독자적인 문화와 정치 체제를 구축했고 그러한 경험들이 현대 한국 사회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고조선은 신화와 전설 속의 원형, 백제는 찬란한 문화와 강력한 해상력, 신라는 통일과 중앙집권적 체제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왕조의 역사를 개별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상호 연관성과 영향력을 고려하며 한국 역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단 한 사람, 혹은 단 한 왕조에 의해 건국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국시대 이후의 역사를 통해 한국 국가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 건국의 진정한 주역을 찾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고조선, 백제, 신라.
새 왕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탐구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단군왕검 신화로 시작되는 고조선은 과연 실존했던 나라일까요? 수많은 논쟁과 의문 속에서 고조선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지만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를 통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양 부근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고조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 구조, 생활 방식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단순한 신화로 치부하기에는 고조선이 남긴 흔적들이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고조선이 단순한 부족 연맹이 아닌 상당한 규모와 조직력을 갖춘 국가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백제는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강력한 왕국 중 하나였습니다. 웅진과 사비를 중심으로 번영을 누렸던 백제는 뛰어난 금속 공예와 독특한 미술 양식으로 유명하며 특히 불교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백제의 건국 신화 또한 흥미로운데 온조왕의 건국 이야기는 고구려와의 관계 속에서 백제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백제는 군사적으로도 강력했지만 결국 신라와의 끊임없는 전쟁과 고구려의 압력에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백제의 멸망은 한국 역사의 끝이 아니라 다른 왕국들의 발전과 통일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백제의 문화유산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여 현재 한국 영토의 기반을 마련한 왕국입니다. 고구려와 백제를 격파하고 통일을 달성한 신라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구축하고 율령 제도를 통해 사회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불교를 국교로 삼아 문화적 통합을 도모했고 화랑도를 통해 귀족 사회의 통합과 인재 육성에도 힘썼습니다. 신라의 통일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통일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과 혼란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통일 이후에도 신라 내부의 갈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신라의 통일은 한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한 왕조를 한국 건국의 유일한 주역으로 지목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조선, 백제, 신라 각 왕조는 저마다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경험과 유산은 현재 한국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단군 신화부터 시작된 고조선의 전통, 백제의 화려한 문화, 그리고 신라의 통일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한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한국 건국은 단일한 사건이 아닌 수많은 세대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왕조의 역사적 의미와 그들의 업적을 존중하는 자세로 한국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한국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역사 채널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한국 건국의 진정한 주역은 누구인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고조선, 백제, 신라. 세 왕조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동시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고조선의 신화적 기원과 백제의 문화적 번영, 그리고 신라의 통일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죠. 하지만 이 세 왕조의 역할과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각 왕조의 특징과 그들의 관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조선은 단군왕검에 의해 건국되었다는 전설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전설의 역사적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존하는 고고학적 증거들은 고조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유물들을 제시하지만 그 규모와 영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조선이 단순한 부족 연맹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넓은 지역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 강력한 국가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고조선 시대의 기록이 부족하고 전설과 설화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조선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지속적인 연구와 새로운 발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제는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강력한 왕국 중 하나였습니다. 비옥한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백제는 뛰어난 금속 공예와 도자기 제작 기술, 그리고 불교 문화의 발전으로 유명합니다. 백제의 건국 시기와 건국 과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상대적으로 풍부하지만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백제가 고조선의 후계 국가라는 주장도 있고 독자적인 기원을 가진 국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백제의 역사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백제의 멸망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문화적 유산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국가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반을 마련한 왕조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고구려와 백제와의 싸움 끝에 통일을 달성한 신라는 통일 이후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구축하고 불교를 국교로 삼아 사회통합을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통합을 넘어 문화적, 사회적 통합이라는 과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신라의 통일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갈등이 있었고 통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회적 변화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신라의 통일은 한국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지만 단순한 승리의 이야기가 아닌 복잡한 과정과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건국의 진정한 주역은 단 한 명이나 한 왕조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고조선, 백제, 신라 세 왕조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한국 역사의 흐름에 기여했으며 그들의 유산은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고조선의 신화는 우리에게 뿌리 깊은 자부심을, 백제의 문화는 우리의 예술적 감각을, 신라는 통일 국가의 기틀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누가 건국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이 세 왕조의 역사적 발자취와 그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더욱 풍부하고 심오한 한국 역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고조선, 백제, 신라 세 왕조의 건국과 한국 역사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죠. 누가 진정한 건국자인가 하는 질문에 쉽게 답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세 왕조를 단순히 누가 더 중요했는가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각 왕조는 시대적 배경과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각자의 독특한 발자취를 남겼고 그 모든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각 왕조의 특징과 그들이 한국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조선부터 다시 이야기해볼까요? 단군한검의 건국신화는 우리 민족의 뿌리의식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여 그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고조선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영향력은 여러 역사 기록과 전설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사서에 기록된 고조선의 영토와 세력 범위는 상당히 넓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고조선이 한반도 초기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사회 구조나 문화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후대 왕조들에게 정치적, 문화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백제는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강력한 왕국 중 하나였습니다. 웅진과 사비를 중심으로 번영을 누렸던 백제는 뛰어난 금속 공예 기술과 화려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관음 모살상과 같은 불교 조각 예술은 백제의 높은 예술적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쳐 일본 불교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강성했던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와 끊임없이 경쟁하며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다투었죠. 백제의 멸망은 삼국 통일 과정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지만 그들의 문화적 유산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백제의 유적과 유물들은 그들의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을 증명하며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입니다. 신라는 장기간의 전쟁 끝에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한반도를 통일했습니다. 통일신라는 삼국시대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불교를 국교로 삼아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통일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융합의 결과였습니다. 신라의 통일은 단순히 영토 확장을 넘어 한반도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이라는 거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신라의 통일 이후 한반도는 비로소 하나의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조선, 백제, 신라 세 왕조는 각각의 특징과 역할을 통해 한국 역사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단 한 곳의 왕조를 건국 주체로 지목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호작용과 연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긴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민족 정체성의 뿌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사 속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한국 역사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채널에 다시 한번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한국 건국의 진실, 그 중심에 있는 세 왕조, 고조선, 백제, 신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건국자일까요? 단군항검의 신화, 백제의 번영, 그리고 신라의 통일,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얽히고 설키며 한국 역사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왕조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고조선의 존재는 아직까지도 역사학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기원전 2333년 단군항검이 건국했다는 설화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발굴된 유물들은 고조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규모나 영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조선이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던 강력한 국가였는지 아니면 여러 부족들의 느슨한 연합체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조선은 분명 한국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발점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형성된 사회제도와 문화적 요소들은 후대 왕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백제는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강력한 왕국 중 하나였습니다. 비옥한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번영을 누렸고 뛰어난 예술과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특히 불교 문화의 발전은 눈부셨으며 찡차완 금속 공예와 토기 제작 기술은 당시 동아시아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혔습니다. 백제의 강력한 해상력은 국제 무역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고 다양한 문화 교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의 끊임없는 압력 속에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백제의 멸망은 한국 역사에 있어 큰 손실이었지만 그들의 문화적 유산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백제의 예술과 문화는 한국 문화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들의 정치체제 또한 후대 왕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는 삼국 통일을 이룩한 왕국으로 오늘날 한국의 영토적 기반을 마련한 주역입니다. 고구려와 백제를 물리치고 한반도를 통일한 신라는 통일 이후 중앙 집권적인 국가체제를 구축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불교를 국교로 삼아 문화를 발전시켰고 삼국시대의 여러 문화적 요소를 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신라의 통일은 한국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후대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희생과 통일 이후 지방 세력의 약화, 그리고 신라 후기의 혼란은 통일 신라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결국 신라의 통일이 한국 역사의 완벽한 해답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조선, 백제, 신라 중 어느 하나를 한국의 단독 건국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왕조는 저마다의 시대적 배경과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국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의 뿌리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백제는 찬란한 문화를, 신라는 통일된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왕조의 업적과 한계를 모두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건국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역사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각 왕조의 역할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보다 깊이 있고 풍부한 한국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역사 이야기의 주제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함께 한국 역사의 신비를 풀어나가요.